보겠습니다. 시장 어디까지 밀릴까요? 코스닥이 3%까지 밀리네요.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2300선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멀찌감치 달아나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 대비로 1.92%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2286.71포인트로 3거래일 연속된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도 좀 밀리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그래도 잠시 상승불이 들어왔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다가 저점을 더 낮춰가는 긴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7월의 직전 저점 2270선대인데 다소 좀 멀다고 안심을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거의 가까워져 있습니다. 2287포인트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도 낙폭이 상당히 깊게 나옵니다. 거의 4% 정도 코스피 지수 밀리며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상황이 코스닥이 더 안 좋습니다. 코스닥은 동시효과 구간 낙폭이 3% 정도대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3.05% 하락하면서 728.50포인트 기록하며 장중 저점 부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긴 음봉 형성되고 있고요. 직전 저점 712포인트 정도 바짝 여기까지 밀려 내려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주간 기준으로는 좀 더 밀리며 거래 마칠 예정인데요. 5% 넘는 주간 낙폭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 먼저 하락하는 종목군들, 그 중에서 낙폭 깊은 종목군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차전지 관련해서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런 분석들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LNF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SK 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6%대, 에코프로비엠도 6%대, 후성, 솔루스 첨단 소재, LNF 6% 안팎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동아기업이나 첨보 같은 종목군들도 단기에 좀 잘 갔었죠.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앞서서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오늘 확실히 좀 꺾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4% 중반의 약세 흐름을 띠면서 2차전지 쪽에 밀리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장 이렇게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시장이 어디까지 가려나요? 계속해서 안 좋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어도 계속 너무 밀립니다. 어찌 보면은 전문가들은 그동안에도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현금 마련해주자 이런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 얘기를 좀 더 귀담아 들을 걸 이런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좀 계실 것 같네요. 네, 한 주 동안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주변국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증시가 휴장이어가지고요. 볼 증시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뭔가 좀 시선을 돌려보고 싶어도 주변 여건이 뒤따라주지 않았는데 중국 상해종합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0.47% 하락하고 있습니다. 3094.56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해도 3100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자리가 2자로 바뀌게 되면은 상당히 큰 하락으로 여겨질 텐데요. 지금 3100선 이탈도 나왔으니까요. 중국 증시도 계속해서 우하향 패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낙폭이 깊지는 않지만 레벨 다운되는 모습 뚜렷한데요. 상해종합 0.47%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천인데요. 심천 쪽도 0.69%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킹달러의 전 세계 증시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 금리 인상의 그림자가 전 세계적으로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증시가 이렇게 밀리면 원달러 환율이 1,410원도 우습게 뛰어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셨을 텐데 그래도 환율은 어느 정도 좀 버텨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는 1,404원 정도까지 흐름을 보여줬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슬쩍슬쩍 상승 전환되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급등까지는 아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낙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40전 정도 밀렸고요. 1,409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는 않았고 이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3거래일 만에 환율은 일단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미국 증시의 긴축 후폭풍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럼 오늘장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8% 정도 하락했고요. 42포인트 내린 2290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긴 음봉 나오면서 출발했는데요. 오전 중에 2,310원도 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세 강해지면서 12시 구간에는 2,300선도 이탈하는 모습 연출됐고요.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까지도 터치하면서 하방 압력은 더해졌습니다. 약 2%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지난 7월 15일 장중 저점 기준 약 2개월 만에 2,300선 이탈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가운데 오늘 기관 쪽에서도 매도 물량 크게 나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1,902억 정도 팔았고요. 기관도 2,514억 정도 매도의 연출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끝까지 샀습니다. 개인 쪽에서 4,315억 정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방 압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대체로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운수창고 섹터가 마지막까지 4%대 크게 내렸습니다. 환율 상승에 항공주들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또 의료정밀 섹터도 막판 들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3.7% 넘게 하락했고요. 또 화학 섹터도 3.73% 정도 크게 내렸습니다. 물가 인상 부담감이 정유주들 하락세로 연출됐고요. 또 비금속 광물 섹터 3.6% 넘게 내렸고요. 기계 섹터도 조선 기자재 업종들 부진한 흐름 가운데 2.9% 정도 약세 흐름 연출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했던 섹터도 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경기 방어주 종목들 강했는데요. 통신 섹터와 보험 섹터가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철강금속 섹터가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 오르면서 다소 상승했고요. 0.28% 정도 올리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대체로 하락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가 매수세 유입된 두 종목들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보합으로 전환되면서 54,500원 터치해줬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연이어서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2.9% 넘게 하락하면서 83,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가 전일 지수 하락장에서도 강세 보였던 종목들인데 오늘은 외국인들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 크게 나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5.7% 넘게 빠지면서 46만 500원 터치해줬고요. 또 LG화학도 3.5% 넘게 하락하면서 60만 4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쪽에서도 하락세였습니다. 3% 넘게 하락세 연출됐고요. 61만 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현대차와 기아 보겠습니다. 강달러의 보통은 수혜받는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증시 불안감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차가 장중에 일시적으로 반등세 보이기도 했지만 막판이 하락으로 바뀌면서 1.5% 넘게 하락세 연출됐고요. 기아는 계속해서 연속한 부진한 흐름 연출됐습니다. 2% 넘게 빠진 77,6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대표적으로 외국인 쪽 저가 매수세 크게 들어왔는데요. 2% 가까이 올려주면서 21만 500원은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후반부 들어서 낙폭을 조금 줄여가긴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6만 1,0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 주가 상승 좋았는데요. 포스코 포항제철소 피해 복구 작업 지연에 이어서 오늘은 현대제철 쪽에서도 노조 파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중소형 철강주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몰렸는데요. 가장 먼저 문배철강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880원 터치해줬고요. 이어서 부국철강도 15% 넘게 상승하면서 4,03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이스틸과 NI스틸, 한일철강과 동일제강 쪽으로도 코스피 시장 쪽에서 상승 탄력 이어가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요즘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금강철강이 음봉으로 전환됐습니다. 6.4% 상승 불키면서 9,970원에 장 마쳤고요. 이어서 경남스틸도 11% 넘는 상승세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93% 하락했고요. 22포인트 내린 729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장 출발부터 750선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에 낙폭 크게 만들어주면서 740선 이탈했는데요. 후반부 들어서 3%까지도 낙폭 만들어줬습니다. 계속해서 저점 만들어가더니 720선까지도 내려왔고요. 막판에 730선 두고 수급 공방 벌였는데 결국은 729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 연출됐습니다. 기관이 오후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됐는데요. 개인이 2,802억 정도 샀고요. 기관이 막판에 조금은 매수 물량 거두어들이면서 365억 정도 매수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끝까지 많이 팔았습니다. 3,073억 정도 매도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 가운데 HLB만 홀로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해줬는데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2차전지 소재주들 일제히 하락세 연출됐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또 LNF 전부 다 하락세 연출됐는데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이 6.3% 하락한 10만 1,1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LNF도 7.7% 하락한 20만 3,700원 터치했고요. 에코프로도 다소 부진했습니다. 4.2% 넘게 하락한 13만 3,8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와 알테오젠 동반해서 하락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 가까이 하락세 연출됐고요. 또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3% 넘게 하락했습니다. 6만 3,200원에 장 마쳤고요. 알테오젠이 가장 크게 내리면서 4.7% 넘게 빠졌습니다. 4만 8,600원 터치했습니다. 반대로 HLB가 HLB 사이언스의 폐혈증 치료제 임상 결과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1.5% 넘게 상승한 4만 3,35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개인주는 연이은 약세 연출됐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동반 하락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2.5% 하락했고요. 펄어비스도 2.9% 넘게 하락해서 5만 3,3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JYP엔터가 오늘 외국인 쪽에서 수급 들어왔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주, 오늘 9위로 올라섰지만 막판까지 하락하면서 1% 가까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삼성전자의 ARM M&A 관련 소식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인 가온칩스와 넥스트칩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지만 오늘은 새로운 종목들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먼저 NCN이 넥스트칩의 모회사란 소식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반대로 어제 상승했던 넥스트칩은 음봉 전환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알파홀딩스가 ARM의 파트너사람 소식 부각되면서 6% 넘는 상승세 보였고요. 또 코아시아와 AD테크놀로지도 삼성전자와 ARM의 반도체 설계 디자인 파트너사라는 내용 부각되면서 상승 탄력 좋았습니다. 코아시아가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8,000원에 장 마쳤고요. AD테크놀로지도 13% 가까이 상승불 켜주면서 14,900원에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3S는 세계 최초 칩넷 캐리어를 개발한 기업인데요. 칩넷은 여러 칩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원가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넷 기술도 육성할 것이란 소식 부각되면서 3S가 1.8% 정도 상승불 지켜주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